안녕하세요.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합격 최단 루트 엔지니어랩 심승아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소방설비기사 필기 분야입니다. 그중에 전기 분야가 되겠고요. 내가 이 시험을 2026년도에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전체적인 시험 일정과 그리고 어떤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좋을까 분명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 궁금증을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우리 시험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1회차 시험이 우리 1월 말부터 3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보통 2월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보다는 조금 앞당겨진 날짜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회차와 3회차는 각각 5월 중 그리고 8월 중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필기 날에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은 각각 본인들의 합격 유무를 어느 정도는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정확한 확정 날짜는 이때 될 거라는 거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서 제가 실기 날짜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실기보다는 필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필기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실기 날짜를 가서 보면은 4월 18일, 7월 18일, 10월 24일부터 뭐 시작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뒤에 있는 날짜까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필기에 대한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실기를 시험 보러 가는 때까지 한 달 반, 2달이 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실기까지 같이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조금은 있습니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분명 우리 긴강으로 공부를 하시는 많은 수험생분들 저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필기는 거의 대부분 붙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이제 필기를 준비를 함과 동시에 실기를 같이 준비를 해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학습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기에서 나오는 과목이랑 실기에서 나오는 과목이 겹치는 게 있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나는 처음이라서 잘 몰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뒤에서 어떤 과목이 겹치는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기의 양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 많다라는 게 외워야 되는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서술형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외워야 되는 양을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강의도 수강을 해야 되고 외우는 시간까지 필요해.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공부를 할 때 필기는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기출과 정답만 외우더라도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까지 같이 준비해서 1회차에 한 번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필기를 준비를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에 대한 개념 정도는 같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할 것이다. 이걸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날짜를 가지고 온 거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은 제가 바로 이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제가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맞나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요.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응시 자격 요건을 진짜 많이 물어봐요. 소방이라는 자격증이 굉장히 요새 핫한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의 응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금 판단을 해주세요. 우선 어떤 과를 나왔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내가 어떤 업에서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에 따라서도 전부 다 응시에 대한 자격 요건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큐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아래쪽에 응시 자격 자가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나의 경력이나 혹은 내가 나온 대학교나 과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봤는데 저는 소방과를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가 있어서 4학년 때 바로 시험을 봤었고요. 저희 동생은 완전 이쪽이랑 다른 계열이거든요. 진짜 관련성 1도 없어. 소방의 소자도 방자도 관련이 아예 없는 이공계도 완전 아닌데요. 이상하게 그 과가 이공계열로 빠지면서 동생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더라고요. 물론 응시는 안 했어.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만큼 되게 다양하고 많은 과들이 소방과 유사 관련 학과로서 시험 볼 수가 있다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궁금하다. 그럼 한 번쯤 우리 응시 자격에 자가 진단 들어가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필기 과목은 어떻게 됩니까?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방 원론, 전기 일반, 관계 법규, 마지막으로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4과목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객관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문 문항
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 과목당 시험은 30분씩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총 2시간 동안 시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합격 점수는 뭐 모든 자격증들이 마찬가지겠지만 60점 이상은 넘어가야 됩니다. 자, 평균 60점인데 하나는 90점 맞고 하나는 빵점 맞았어? 절대 안 돼요. 왜? 우리한테는 꽈락 점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평균이 60점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기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40점은 넘겨야 되는데요. 되게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우리 전공 과목 중에서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소방 전기 일반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전공을 하신 분들 혹은 전기에 조금 재미있으신 분들은요.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쵸? 일반 전기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되게 얕은 지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방 전기 일반 되게 쉽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의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전기를 전공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 다른 계열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소방을 전공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소방 전기 일반이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도 제가 대학교 때 자격증 준비를 할 때 두 번째 과목이 정말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득한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면은 저랑 똑같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소방 전기 일반이라고 하는 건 제가 뒤에서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 더 드리긴 하겠지만 이 소방 전기 일반은 보통 계산 문제와 단답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노리면 된다? 좋아요. 단답 문제입니다. 단답 문제. 우리 소방 설비 기사 자격증은 문제 은행식입니다. 그래서 문답 나오기 때문에 출제가 될 만한 개념들에 대해서만 쏙쏙쏙쏙 암기를 하고 해당되는 점수만 정확하게 맞는다고 하게 되면은 자, 우선 꽈락 점수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그때 덧붙이는 게 뭐다? 계산 문제에서 아주 간단한 것들. 계산 문제들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게 있고요. 아이,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라고 여겨지는 계산 문제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거 살짝 얹은다? 우리 꽈락 무조건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만 보고 가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것만 보고 간다? 50점 무조건 확보됩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다른 거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받게끔 했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좋아, 꽈락 면에서 우리 합격하자. 왜냐면 저도 그 당시에는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 제가 강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이것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공통 과목 아닌 우리 전기 분야의 전공 과목이 네 번째로 들어가는 전기시설의 구조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전전에서 우리 필기 과목 중에 하나가 실기 과목이랑 똑같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이 네 번째에 등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네 번째 과목이요. 우리 실기 과목의 100%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기 때 문답만 보고 넘어갔다. 물론 필기 금방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를 준비를 하는 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술형이잖아요. 실기는. 다시 개념 정리하고 다시 외우고 해야 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준비를 할 때부터 다른 것들은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되 4번에 해당이 되는 것만 기출과 더불어서 조금 꼼꼼한 내용을 학습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우리가 1회차만으로 한 번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간 투자를 조금 필요로 한 게 네 번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제가 우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 기준으로 25년도 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24년도 거까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25년도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해가 지나고 나면 평균적으로 통계 뜹니다. 그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근데 뭐 굳이 안 봐도 딱 어느 정도인지 보이죠. 우리 기사 같은 경우 전기 분야의 필기는 대략적으로 그래도 50% 전 조금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필기에서 합격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응시 자격을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어지간해서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놨다고 하면 기계 분야에 비해서는 그래도 합격률이 조금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전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은
조그만 시간 투자를 하면은 정말 필기 정도는 누구나 합격할 수 있을 거니까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4학년 때 취득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1월 2일부터 딱 겨울방학 시작된과 동시에 1회차에 무조건 합격을 하고 나는 취업을 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1월 2일부터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딱 3월 달에 개강을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저희 과 선배 하나가 있는데 이제 같이 학교 다니는 필기를 접수를 해놨었어. 근데 공부를 1도 안 했대요. 근데 나 뭘 공부를 해야 돼? 일주일 동안 뭘 공부를 해야 내가 합격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10개년을 분석을 했거든요. 이거만 보면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요렇게 동안 준비를 했었던 거를 나의 알짜배기 책을 공유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일주일 딱 공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날 시험장 가서 합격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배 아프긴 했거든요. 나는 진짜 2달 동안 내가 알짜배기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한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한 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돼서 합격을 했다는 건 내가 정리를 되게 잘했다라는 걸 나도 느낀 거잖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한 걸 이번 26년도 소방설비 기사 필기에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연도 다시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를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랑 같이 하면 이 합격률 퍼센테이지 여기가 10%가 됐다 하더라도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이 그 10%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용히 살짝쿵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합격률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합격률이 있다라는 거는 합격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했어요. 기출을 반복하면 될 거다. 우리 기사 필기는 기출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패턴,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서 내가 확실하게 보고 가야 되는 부분 보고요. 그리고 문제 보면은 20문항이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에 한두 문제 되게 신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한두 문제 신유형이 나온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합격과 불합격을 나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이 막 누군가랑 막 싸워야 되는 상대평가면은 무조건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대평가. 60점만 넘기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고득점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약점이 되는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의 점수를 받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시간 투자를 해서 평균 점수를 높여서 우리가 합격 컷에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출을 판단을 하고 그 기출을 분석을 해서 기출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목별로 분명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목별로 들어가서 살펴보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우리 소방 원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 원론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가장 첫 번째 연소, 화재, 폭발 이러한 전체적인 이론적인 개념이 등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원론 부분에서의 이론을 조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시험이니까 이해만으로는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암기도 확실히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조금이라도 꼬아서 나오거나 내가 처음 보는 유형인 것 같은데 라고 느끼더라도 분명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원론에서 무조건 고득점 받아갑니다. 저도 무조건 원론에서는 90점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90점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내가 너무 긴장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정답이. 혹은 정말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90점 이상을 목표를 해야 90점을 현장에서 받거나 떨어져도 80점대 이상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가져야만이 내가 만약에 전기 일반에서 조금 취약하다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론은 어느 정도는 기출 기반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해도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원론은 또 나중에 여러분 우리 기사에서 멈출 거 아니잖아요. 그쵸? 더 높은 자격증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 막 기술사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공부를 할 때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소방 원론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나는 나중에 기술사가 될 거야. 그러니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 해두면은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시간 투자하면 나중에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기사 강의를 초반에 조금 하다가 중간에 살짝 쉬었어요. 중간에 제가 이제 공무원 강의를 좀 병행을 하느라고 그러다 지금 다시 이제 기사로 돌아왔었는데요. 제가 공무원 강의도 같이 물론 병행하고 근데 공무원 강의를 할 때 이러한 수험생분들이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기술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심승아 선생님의 기사 강의를 들었던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기술사를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 원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쉽게 풀어내는 강의가 어디 없을까 찾다가 결국에는 공무원 강의를 결제를 하셨대요. 왜냐면 공무원의 학계론에서 등장을 하는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강의를 수강을 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 물론 제가 더 감사하죠. 그렇게 찾아와서 강의를 수강을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라고 가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사 때부터 내용 잘 정리를 하면은 분명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저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위 자격증을 준비를 하는 데서 도움도 많이 될 거다. 그래서 물론 빠른 자격증을 위해서는 문답으로 기출을 보지만 나는 그 나중을 위해서라도 조금 기반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해 위주로 좀 학습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소방 전기 일반은 너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기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한해서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고 어려운 내용을 공부를 하기보단 단답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실제 시험 문제도요. 가서 보다 보면은 깊고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다 보면은 과거에 출제가 됐었던 계산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하질 않았는데 이상하게 정답이 보이는 경우가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함에도 계산기 없이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일반은 출제가 됐었던 포인트 단답 위주로 공부를 하되 추가적으로 그래도 40점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단답만 보고 가기엔 불안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까지만 살짝 얹어서 꽈락을 면하고 40점 받긴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60점 정도에 대한 점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실제 시험장에선 긴장해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50점 이후에 점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꽈락을 넘길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자. 물론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소방 전기 일반에서 고득점 받을 수가 있게끔 내 주과목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방관계법규입니다. 우리 소방관계법규는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외우는 양에 비해서 시험에 가서 문제를 보면은 기출에서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모든 법조문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을 거라는 뜻이에요. 기출에 나왔었던 것만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지가 4개 선지가 나오는데 4개 선지 중에서 하나 몰라. 3개 선지만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기출에 등장을 했었던 선지들 위주로 먼저 출제 포인트를 파악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소방관계법규에선 우리가 막 90점 이상 못 받을 수 있어. 100% 외워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방관계법규에서 우리가 80점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조금 점수 떨어지더라도 70점대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80점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출제됐었던 포인트, 특히 숫자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숫자 위주로 학습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인데 자, 이건 정말 중요한 과목. 왜? 실기랑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는요. 공부하실 때 항상 기출 문제를 위주로 보는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개념을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설치 기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설치 기준들의 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조금 보면서 좀 외울 수 있는 연습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수신기 같은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 기준 나올 거다. 물론 필기로 나오면 막 정답 바로 쭉쭉쭉쭉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하시오 혹은 뭐 괄호 형태로서 숫자를 채우는 경우로 간단하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서술하시오라는 게 등장을 할 수도 있으니 항상 포인트 되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 표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도 꼭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구랑 같이 준비했었거든요. 저희는 딱 스쿨버스를 타고 친구는 전주로 저는 이제 고향이 익산이라서 익산으로 넘어가는데 딱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서로 헤어져요. 그리고 전화를 해요. 갑자기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전화해서 야 유도등 설치 제외 장소 말해봐. 5초 안에. 그러면 5초 안에 말을 해야 돼. 왜? 말 못하면 우리 다음날 점심 내야 되고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전화를 해요. 야, 뭐 말해봐. 이런 식으로 그날 공부한 걸 가지고 계속 복습할 수 있게끔. 근데 불구하고 그때가 필기를 준비를 했을 때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기 거를 미리미리 그렇게 계속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4번에 관련돼서 우리가 점수는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직장인일 수 있으니까요. 직장을 병행을 하면서 공부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필기를 준비할 때만큼 조금이라도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기를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학습 방법 그리고 언제 시험이 되는지에 대한 일정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필기잖아요. 지금 현재. 필기는 신출 문제가, 신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80% 정도는 항상 기출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이 필요하다. 올바른 루트를 가자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필기만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기만 한다고 해서 자격증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실기까지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1회차만으로 단 한 번만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학습 계획을 짜는 게 좋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학습 방법들을 되게 많이 찾아볼 겁니다. 근데 학습 방법을 보면은요, 사람마다 비슷한 뉘앙스로 공부를 하지만 사람마다 약간 다른 학습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나하고 맞는 공부면은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하지만 누구한테 맞는 학습 방법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합격 수기들도 한번 보시고 여러 학습 방법들을 보면서 아, 나한테는 이러한 방법이 조금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혹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좋을까라고 이제 상담을 조금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엔지니어 랩으로 올라오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Q&A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방설비 기사 필기 분야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나중에 우리 실기 기간 되면은 제가 또 실기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들 필기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